그림은 많이 그릴수록 좋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공부한 사람이 어떤 결과물을 냈느냐 하면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처음으로 그린 모작입니다. 터치 같은 것들 보이시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다? 바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아트클래스 아카데미에서 2D 일러스트만 맡고 있는 카렌쌤입니다. 1번, 그림에도 공부법이 있다. 두 번째, 버튜버 디자이너란? 그리고 세 번째, 카렌쌤 이론 맛보기입니다. 제 수업을 수강하시면 들을 수 있는 이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는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공부의 효율적인 활용입니다. 공부에는 질적인 공부와 양적인 공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질적인 공부법을 하려면 객관화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나의 부족한 부분을 분석합니다. 두 번째, 그 부족한 부분이 생긴 원인을 찾습니다. 세 번째, 이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고민합니다. 그래서 이 해결책에 맞는 트레이닝을 진행하신다면 여러분의 실력이 보다 원만하게 향상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를 나의 실력, 나의 부족한 걸 생각하는 부분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림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고 공부 방법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의 원인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그림에 적용할 수 있는 이론을 정립합니다. 그리고 양적인 공부, 이거는 모두가 통념적으로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만한 말인데요. 그림은 많이 그릴수록 좋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단순히 많이 그리는 것보다는 그리면서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이 들 수 있어서 적어왔는데요. 왜? 라는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왜 이 부분이 어색하지? 왜 내 그림이 마음에 안 들지? 이런 질문들이 한 번씩 머릿속에 떠오를 거예요. 그럴 때 보통은 여기서 그만둡니다. 여기서 생각을 멈추고 그림도 끕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그림의 성장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이 왜를 파고드는 거예요. 이 왜를 어떻게 파고들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이분도 제 제자 고뇌님이라고 하는 학생인데요. 이분은 공부하실 때 이렇게 지금 잘 보이지 않지만 분석을 하신 수강 후기 게시판에 원본 이미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시냐면 이쪽에서 빛이 오고 그럼 이 부분 빛을 받았을 때 빛은 이런 각도로 퍼집니다. 아, 그래서 이 목 아랫부분이 밝아지는구나. 그럼 여기가 반사광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모든 그림자에 대한 계산을 적은 이미지입니다. 대단하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공부한 사람이 어떤 결과물을 냈느냐 하면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처음으로 그린 모작입니다. 터치 같은 것들 보이시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다? 바로 양적인 공부법과 질적인 공부법을 잘 활용해서입니다. 이런 분석을 몇 번 진행하시고 익숙해졌을 때 사진을 먼저 분석을 합니다. 첫 번째, 분석을 진행을 하고 두 번째, 그걸 어떤 순서로 작업할 것인가를 생각을 합니다. 그림자 종류가 A, B, C가 있다고 하면은 A 먼저 할지, B 먼저 할지, C 먼저 할지 이런 식으로 체계화를 해서 공부를 하신 거예요. 단순히 따라 그렸다라기보다는 이런 선명한 그림자들을 먼저 계산을 해보고 또 이런 형태를 나타내는 그림자를 계산해보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작업해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대단하시죠?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고 사고에 쏟는 에너지 그리고 체력적인 에너지 또한 제각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자신의 성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효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한다면 자신에게 맞는 공부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노력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노력에도 양질의 노력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같은 시간을 투자한다면 보다 좋은 노력을 투자하면 더 좋은 성장이 있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공유하고자 오늘 이런 특강을 진행하게 되었고요. 마찬가지로 모작 같은 경우에도 위에 고뇌님이 굉장히 잘해주셨었는데요. 모작을 할 때 제가 그림자의 종류를 나눠서 작업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그림에 적용하기 위해서예요. 우리 그림 그릴 때 보시면 러프를 그리고 밑색을 깔고 그 다음 명암 넣고 묘사하고 보통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그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모작에서 배워간 내용을 내 그림에 어떻게 적용할까? 혹은 내가 모작에서 어떤 부분들을 배워야 할까? 같은 부분을 생각하시고 그리시면 여러분의 고민이 조금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접근성. 그림을 바라보는 시야가 굉장히 시야가. 중요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셨을 때 저건 나도 생각할 수 있는데 혹은 들어본 내용 같아요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거는 조금만 생각하면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기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는 급해요. 당장 내 옆에 있는 친구가 혹은 주변 지인이 혹은 온라인에 있는 누군가가 너무 멋진 실력을 갖고 있고 그 실력과 내 실력이 비교되기 때문에 우리는 급합니다. 급하면 놓치는 것들이 많아요. 만약에 여행을 간다고 가정을 해보면 풍경을 관찰하고 그 분위기를 그림에 담기 위한 여행이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시속 180km로 달렸어요. 자동차를 타고 시속 180km로 달리는 거랑 60km로 달리는 거랑 우리가 볼 수 있는 풍경에 대한 차이가 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가야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물론 빨리 가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빨리 가려고 하면요. 우리가 프로가 됐을 때 혹은 취업을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실력이 있을 거예요. 프로가 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프로가 되어서도 그 이후에 목표가 계속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단기적인 결과를 내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 과정에서요, 급할 거 없이 이 과정에서 배울 수 있는 걸 모두 100% 배워가겠다 라는 마음으로만 성장하셔도요, 빨리 가느라 전부 놓치고 가는 사람들보다 나중에 결승선에 섰을 땐 얻어간 것이 더 많지 않을까 합니다. 집중을 그러니까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어떻게 보면. 네네, 맞아요. 이제 공부법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고 호기심을 갖고 있고 얻어가고 싶은 내용이기도 할 거예요. 버튜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작할 때 예쁜 묘사가 나오도록 3D까지 고려해 주시면 좋습니다. 카렌쌤 이론 맛보기. 제가 어떤 수업을 하는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단순히 수업을 떠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는 내용들이 있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리 그림자에는 여러분 종류가 있다는 거 아세요? 사실 우리 빛, 그림자 이렇게 딱 두 개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그림자 안에서도 다양한 종류들이 있고요. 빛도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그림자의 종류를 파악하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분석해 보시면 좋고요. 간단하게 알려드리자면 그림자의 종류는 선명한 그림자랑 부드러운 그림자가 있어요. 신기하죠? 그리고 반사광에도 종류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반사광도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반사광의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그림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반사광에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분석해 보시면 다채로운 색감이 사용된 그림을 그리는 데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그림을 봤을 때 이 작가님 되게 색깔이 예쁘다, 색이 되게 다양하다 싶은 그림들은요. 보통 반사광이 잘 사용된 그림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빛에도 종류가 있고요. 빛도 실내, 실외, 그리고 빛의 방향, 그리고 계절에 따른 차이가 존재합니다. 사계절도 계절에 따른 그림자별 특징의 차이가 존재해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선명한 그림자랑 부드러운 그림자가 있는데요. 여름에는 선명한 그림자가 상대적으로 더 선명하고요. 부드러운 그림자마저도 선명한 그림자만큼 선명해지는 경우가 있고요. 봄으로 비유하자면 선명한 그림자는 상대적으로 부드러워지고요. 부드러운 그림자는 여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부드럽긴 하지만 그래도 선명하게 잘 보인다는 점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계절 라이팅의 특징을 적용하면 그림의 분위기를 잡아주기 좋습니다. 여기까지 머리 아프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알아보기 좋은 예시를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그림자의 종류인데요. 모두 한 번씩은 본 적 있는 그림자를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우리 목 아래 내려오는 이 그림자. 이 그림자가 바로 선명한 그림자랑 부드러운 그림자 중에 선명한 그림자 역할입니다. 그러면 부드러운 그림자는 뭔가요? 싶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우리 이런 구 모양을 한 번쯤은 본 적 있으실 거예요. 여기서 이 부분이 부드러운 그림자이고요. 부드러운 그림자는 주로 형태를 나타낼 때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요 선명한 그림자는 주로 물체 위에서 떨어질 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있던 이 목의 그림자는 얼굴에 의해서 떨어지는 그림자였다는 거 신기하죠? 공부할 때도요, 이렇게 이론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적용해서 내가 어떻게 활용할지 공부해 보시면 좋은데요. 같이 사진을 보고 분석해 볼게요. 바로 딱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리본 밑에 저 선명한 그림자 보입니다. 맞아요. 네. 이게 바로 선명한 그림자. 그리고 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형태를 나타내는 부드러운 그림자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차근차근 기억해 보세요. 떨어지는 그림자는 대체적으로 선명합니다. 이 리본에 의해서 떨어져서 선명하죠. 그리고 이 부분은 형태를 나타냅니다. 무언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 원통 생각하시면 이 부분 어두운 거죠. 그래서 형태를 나타내는 그림자는 상대적으로 부드럽습니다. 근데 이 정도의 차이는 계절에 따라, 시간에 따라, 날씨에 따라 다르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살펴보자면 여기 있는 그림자는 선명한 그림자이고요. 이것도 선명한 떨어지는 그림자가 될 것 같고 이 부분 상대적으로 다 지워서 보여드리면 이 부분 상대적으로 부드럽죠. 그래서 이 부분은 형태를 나타내는 부드러운 그림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그림자의 종류를 이렇게 두 가지만 알고 있어도 그림을 그리는데 무리가 없으실 거예요. 내가 그림을 그릴 때 그림자를 어떻게 계산하면 좋겠구나 하는 것들을 익히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모두 다 조금만 공부하면 금방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생각보다 우리 인체도 중요하고요. 대생도 중요한데 그림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림자가 그림의 퀄리티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본인의 그림이 조금 아쉽다고 싶으면은 그림자를 한 번 더 생각해서 그것만 조금 적용을 잘 시키면은 퀄리티가 확 올라가는 거죠. 적어도 한 30% 정도는. 네, 맞습니다. 보통은 선명하게만 그리거나 부드럽게만 그립니다. 이걸 같이 섞어주면 좋은데 이거 하나씩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하나씩 하는 것도 괜찮으신 것 같아요. 아까 그러니까 선명한 거 일단 이렇게 꼽아주셨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다 지우고 나서 부드러운 그림자를 따로 잡아주셨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림 그릴 때 헷갈릴 땐 이렇게 나눠서 작업을 하고요. 위에 모작 잘해주셨던 고네님도 이렇게 나눠서 작업을 하셨었습니다. 그분이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는 아니고요. 양질의 노력을 할 줄 알아서 그렇게 되신 거니까 이 특강을 듣고 계신 여러분 모두 가능한 이야기라는 거. 네, 많은 분들이 너무나도 어려워하시고 너무나도 공부하고 싶어 하시는 부분들일 거예요.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디자인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디자인들이 있냐면 슬럼프를 피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있어요. 아, 있어요? 그것도 나오나요? 네, 그게 이겁니다. 오. 여러분들이 많이 했을 만한 고민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슬럼프가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슬럼프를 이겨낼 수 있었던 가장 좋은 건 입니다. 제 주변에 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들이 엄청 많았고 유학까지 다녀온 친구도 있었어요. 근데 결국 그림 쪽 일을 하고 있는 건 저 혼자입니다.